안녕하세요. 관사치 1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재훈 작가님의 샘 올트먼 더 비전 2030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 중 한 명은 챗 GPT를 탄생시킨 오픈 AI의 수장 샘 올트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는 올해 우리나라도 방문해서 국내 거대 기업들과 각종 동맹 프로젝트를 발표하기도 했죠. 이 책은 샘 올트먼이 지향하는 기술과 혁신의 미래를 보여주면서 인류 문명의 다음 챕터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오픈 AI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처럼 폭넓고 유연하게 생각하고 배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범용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모든 AI가 모든 인류에게 이롭도록 한다는 자신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요. 그리고 어차피 이 AGI 범용 인공지능이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면 자신들이 선봉장이 되어 기술 독점을 방지하고 공정한 분배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담대한 비전을 밝히고 있어요. 3년 전 2022년 11월 챗 GPT가 출시된 이후 생성형 AI 업계의 모든 비교 기준은 자연스럽게 오픈 AI 모델로 수렴되고 있죠. 현재도 오픈 AI 주요 모델들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이렇게 오픈 AI가 짧은 시간 동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 책은 인재로 꼽고 있더라고요. 오픈 AI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이라는 대의 명분을 제시하는데요. 이런 비전은 높은 연봉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고 사명감을 지닌 탑티어 인재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인재관을 갖게 된 것은 그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되더라고요. 그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걸 학창시절 일찍 커밍아웃했고 이 과정에서 편견과 차별을 직접 경험했기에 인종, 성별,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오직 탁월한 역량과 잠재력만을 기준으로 인재를 발굴하게 됩니다. 그는 다양한 배경과 관점이 충돌하고 융합될 때 비로소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그의 이런 개방적인 다원주의 채용 문화가 기업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이런 까닭에 2023년 이 사회가 갑자기 샘 올트먼을 전격 해임했을 때 전체 직원의 90%가 연대 서명하면서 그의 복귀를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집단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하게 되었던 거고요. 물론 그가 AGI 개발 속도와 미래에 대해 너무 낙관 전망을 펼치는 이상주의다라며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AI의 직원들은 CEO인 샘 올트먼을 신뢰하고 그를 중심으로 결속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참 흥미롭더라고요. 전 뼛속까지 문과이긴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직후엔 비주얼 베이직을 잠깐 공부했고요. 몇 년 전엔 파이썬을 배웠는데요. 지금은 더 이상 머리 아프게 코딩 프로그램을 공부하지 않아도 되죠. 바이브 코딩, 즉 구체적인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이도 얼마든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한 코딩의 시대가 열렸으니까요. 바로 챗 GPT나 깃허브 코파일럿과 같은 생성형 AI 덕분이죠. 전 얼마 전엔 요즘 유치원생도 사용한다는 러버블을 이용해 봤는데요. 무료 버전이라서 그런지 제가 원하는 정도의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얻지는 못했지만 자연어를 토대로 제가 원하는 동영상이 뚝딱 만들어진다는 게 참 경이롭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성형 AI를 구동할 때는 구글 검색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샘 올트먼은 전력을 태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인 핵 융합을 통해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할 땐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핵분열과 같은 방사능 폐기물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청정 에너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주된 원료인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얻을 수 있으니 사실상 무한한 공급도 가능해 보입니다. 샘 올트먼은 술이 취하면 친구들과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대요. 그는 종말에 대해서 늘 많은 고민을 하고 총, 금, 요도와 칼륨, 항생제, 배터리, 물, 이스라엘 방위군의 방독면을 상시 보관하고 있다고 해요. 밝고 희망찬 인류 문명,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예기치 못한 재앙과 최악의 시나리오를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던 염세주의자 쇼펜하우어가 콜레라가 만연하자 목숨을 지키려고 베를린에 탈출하던 모습이 오버랩되더라고요. 기술 발전의 끝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샘 올트먼은 이 미래가 무서워 기술 발전 속도를 늦출 것이 아니라 더 가속화해서
압도적인 기술 수준에 도달하는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는 AI 기술을 창출하는 막대한 부와 토지 같은 대체 불가능한 자산에 세금을 부과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자고 이야기해요. 그가 이렇게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건 그의 경험에서 비롯되는데요. 그는 19살 때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수만 달러를 받았고 이 초기 지원금 덕분에 경제적인 압박 없이 창의적으로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거든요. 인류사를 되돌아보면 물론 지금 관점에선 기본소득과 결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로마의 경우 빵과 서커스 정책이 있었죠. 로마 정부는 밀을 무료로 배급해 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충성심을 유도하고 전차 경기 등 오락을 제공해 시민의 불안과 불만을 잠재웠는데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기본소득이 인간의 선택권을 회복시킬 수도 있겠지만 한편 과거 로마 시절 생계 부담이 덜어진 시민들이 콜로세움에서 야생 동물과 검투사의 대결처럼 잔혹한 경기에 탐닉하며 무료함을 달랬던 것처럼 인간으로서의 삶의 의미가 회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하는데요. 기본소득의 시대에도 우리가 삶에 대한 의욕을 잠식당하지 않고 호모 루덴스와 호모 파베르로서 우리 인류가 유의적이고 혁신적인 형태의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가슴뜨게 만드는 일을 찾아 전념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오늘도 힐드 책방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제게 영감을 준 책과 함께 찾아뵐게요.